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 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또 위 질환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또 약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도 안 드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하겠고요. 이 밖에도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속쓰림, 변비, 복통, 뭐 설사, 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만성 질환, 또 여러 가지 뭐 대장암이나 간암, 또 폐암, 뭐 위암, 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성지병원의 이성원 내과 과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위식도 역류 질환? 이거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알기로는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위나 십이장의 내용물이 식도 내로 유입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통증 등 다양한 임상 증상과 점막의 변화를 가져오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낼 때 어쩌다가 역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지는 않고 이제 이런 게 반복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증상을 발생시키거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위식도 역류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흔히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이렇게 많이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 역류성 식도염하고는 좀 다른 질환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일반 분들 그렇게 그냥 동일하게 이제 알고 계셔도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할 경우는 위내시경을 해서 그 위식도 점막 부위에 이제 손상이 있는 게 이제 내시경적으로 확인이 된 경우는 네. 그런 경우를 역류성 식도염이라 그러고 네. 이제 증상은 있는데 내시경상 상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네. 그런 경우를 상처가 없다. 그래서 비밀환성 역류성 식도염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그 두 개를 통칭해서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이렇게 부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은 어떻게 발생되는 겁니까? 예. 위식도 역류 질환은 미국에서는 성인의 약 10%에서 매일 40% 이상 가끔씩 흉부 자결감을 호소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네. 최근 국내에서도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은 역류를 막아주는 인자들의 기능 장애와 식도 내 역류 물질을 효과적으로 청소해주는 기능의 장애로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식도 하부 쪽에 괄약근이 있는데 그 하부 식도 괄약근이 이제 이완이 되면서 압력이 저하되고 또 식도 열공 탈장 등 같은 그런 질환이 동반되면서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 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역류성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즉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내과 질환 관련해서 암 뭐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가 치료라든가
또 뭐 변비라든가 설사, 심혈관 질환 등 내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67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가끔 가슴 통증이 2, 3분 계속되다가 괜찮은데 이건 어떤 질환인지 궁금하시고 큰 병은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식후에 이제 막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증상이 있는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식사 후에 이제 넘어가면서 아프다 그러면 식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식도 중간에 어디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이제 혹 같은 게 있어서 걸려서 내려갈 때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병원에 오셔서 다시 상담을 나눠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제 흉통만 계속 있다 그러시면은 혹시는 이게 심장 질환이나 이런 거에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약만 드시진 마시고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두 가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심장 이상이 있는지?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정밀한 이제 면밀한 이제 상담을 한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심장 쪽 문제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심장 질환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하고 이제 그럴 가능성은 이제 좀 낮다 그러면 내시경 같은 검사, 식도에 관련된 그런 검사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 주신 분 그냥 두시지 마시고 빨리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 이상이 있는지 또 위 식도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은 크게 식도에 관련된 증상과 식도 외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식도 증상인데요. 상담 전화 먼저 받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그 오금팍이 이렇게 아파요. 무릎 뒤쪽이 아프시단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가슴 오금팍. 가슴 좀 이렇게 쏙 들어간 데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 추우면 더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막 아프고. 네네. 그리고 좀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 오르막길에 숨이 차고. 오르막길을 오르실 때 실례되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0 넘었어요. 혹시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 뭐 이런 걸로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으시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가슴이 아프실 때 어떻게 쪼이는 것처럼 아프세요? 네. 그게 그럼 언덕 올라가실 때 좀 더 심해지시는 경향이 있고. 그럼 숨도 차고 그러시나요? 그런 경우에? 숨 안 찼었는데 차더라고요. 그래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심장 질환, 심장 질환, 한 분이 심장 질환으로 해서 뇌경색 여기까지 간 분이 있어요. 지금 어머님 말씀 일단 들어보면은 보통 협심증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지금 어머님 상태 봐서는 가슴이 이제 정중앙부가 이제 쪼이는 듯하게 좀 아프고 움직이거나 이제 언덕 올라갈 때 또 심해지시면서 호흡곤란이 일단 발생하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을 좀 더 저희들이 두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병원에 일단 오셔서 다시 이제 상담을 받고 그에 관련된 이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그래요? 검사 받기 전에요. 네네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서 이게 옆구리 쪽도 막 이렇게 막 결리고 아프고, 그게 연관된 거나요? 글쎄, 그게 근데 전형적인 옆구리 통증이란 말씀이시죠? 옆구리는 아니고 갈비뼈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심하면은 그렇게 동반 증상으로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지금 말씀 봐서는 근데 식사를 하시거나 그럴 때 통증이 있으신 거는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게 공복 시에 뭐 역류가 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것 아니시고요. 예, 그런 거. 그러면은 우선은 먼저 심장 쪽 문제를 먼저 감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두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뭐 심장내과나 일반 내과 다 가능하시니까 진료를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진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그 처방을 받아서 한 1년 가까이 약을 복용했는데요. 일단은 효과가 없어요. 네. 지금 선생님 제 목소리가 좀 감기 걸린 그런 소리 같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그래서 이 증상이 네. 혹시 그 감기 증상이라고 그러면 기침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콧물 같은 것도 있고 그러신가요? 그런 증상은 전혀 없고요. 목소리만 이렇게 감기 걸린 거 마냥 이렇게 돼 있고 네네. 또 제가 가래가 착한 가래가 좀 많이 끼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식도 내시경도 수차례에 걸쳐서 받아봤고 네네.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네. 그래서 약을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게 뭐 다른 데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갖고 내가 이비인후과를 다녔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서 네네.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직 이비인후과를 아직 보신 건 아니시고요? 아니 이비인후과에 한 6개월간 계속 다녔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근데 이비인후과적으로 혹시 뭐 성대나 이런데 뭐 이상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예, 그런 소리 못 듣고 가래만 좀 있다고 가래만 제거되면은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처방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차도가 없으니까 나는 혹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쉰 목소리가 주 증상이신 것 같아요. 목소리 쉰 거. 근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 증상 중에도 이게 흔한 거는 아니고 아주 전형적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쉰 목소리만 이게 호소하거나 기침으로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폐나 이제 혹시는 이비인후과적인 문제인지 알았더니 이제 식도염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내시경을 하거나 그래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약물 치료를 지금 보니까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도 증상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경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정말 맞는지를 지금 다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버님 이제 신목소리 때문에 그러면 직접적인 거는 후두 성대 문제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 아버님 그 이비인후과를 조금 더 정밀하게 진료를 보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거가 좋을 것 같으세요. 혹시 담배를 피시나요? 담배는 한 40년 됐습니다. 안 피는 지가. 끊으신 지가? 예. 그러시면 지금 아버님 말씀 들어봐서는 식도염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셔서 조금 더 그 성대나 이제 그런 부위를 좀 더 정밀하게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착한 가래가 끼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래 같은 경우가 이제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좀 심한 경우는 폐 질환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진료하거나 검사를 받아보면 폐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가래가 이렇게 끼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목에 이물감이라 그래서 식도염에도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님이 그래서 아마 장기간 이렇게 식도염 치료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 폐에 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 CT 촬영, 네네네. 그런 걸 촬영을 해서 이렇게 확인했더니 전혀 이상이 없고. 폐는 이상이 없으시고. 그러면 아버님 목 쪽,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검사를 자세히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예상급 병원을 가서요? 그렇죠. 네, 그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엔 764국에 6335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난 저기 작년 1년 전부터 네네. 그 감기가 들어가서 가래가 계속 있었는데 네예예. 이제 그 코로나가 무서워서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네예. 근데 이제 지금 그 가래가 이렇게 뱉으면 네. 그 노랗게 색이 변한 가래가 툭툭 튀나와요. 그게 한 1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혹시 기침도 있으신가요, 아버님? 기침은 별로 지금 없어요. 지금 괜찮은데 이제 가끔씩 가다 이제 목이 칼칼할 때 기침을 하면 가래가 나오죠. 나이는 64살입니다. 예. 혹시 드시는 약이 있나요? 뭐 다른 특별한 질환으로? 전립선 약도 먹는 거예요. 뭐 폐질환 알았던 적은 없으시고요. 저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피가 깨끗하다고 해요. 폐는 또 깨끗하다 그러시고. 피가 아니고 참 X선 엑스레이? 네. 예. X선상 큰 이상은 없는데요. 예. 담배 혹시 피시나요, 아버님? 담배 20년 전에 끊었죠. 다 끊으셨고요. 아버님 일단은 보통 이제 가래 문제는 폐 쪽에 관련된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폐 쪽 문제로 봐야 되고 또 노란색이 또 가래에 나오신다고 봐서는 일단 폐 쪽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약간 파도스름해요. 네, 그럼 근데 엑스레이 말고 이제 또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그렇지는 않으셨죠? 예를 들면 CT 같은 거라든가.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이제 아직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님 그 기한이 한 3개월 이상 좀 오래 되셨어요.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찍는 흉부 방사선 사진이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폐의 모든 거를 다 보여주질 못해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CT, 흉부 CT를 좀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CT를 한번 꼭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셔요, 아버님. 그 객담 검사 이런 거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내원을 하셔서 일단 진료를 한번 보시고, 근데 아버님처럼 증상이 일단 오래되시면 일단 CT를 찍으면 그게 좀 검사 결과가 좀 빨리 나오니까 보통은 아마 CT를 찍어보라고 말씀을 들으실 것 같고, 이제 같이 병행해서 객단 검사도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단 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증상이 오래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폐 자체에 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제일 좋기 때문에 CT를 먼저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버님. 생활하는 큰 지장은 없고요. 네. 그럼 객단 검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객단 검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결핵균을 본다거나 뭐 폐렴균을 본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한 1주 이상 걸려요. 네. 지금 그래서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네네. 가래가 한 10번 정도 네네. 이제 뭐 기침 같은 거에 툭툭 튀나올 때 이제 뱉으면 네네. 하나한 게 그냥 꿀꺽하고 나오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인분도 약간의 가래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버님 보시기에 좀 뭐 평상시랑 좀 다르다거나 빈도가 증가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가래를 뱉을래도 가래가 안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정상이었는데 요새는 그래서 이제 시내출하를 이제 병원에 가서 타다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도 아버님 한번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늦지 않게 빨리. 네. 그리고요. 네. 제가 저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네. 이는 깨끗하다고 했거든요, 이가요. 예. 10년 만에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그전엔 반점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주 이가 내가 제 눈으로 봐도 깨끗한데. 네. 그 식도는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식도도 이상이 좀 얘기를 해주셨겠죠? 네, 그렇죠. 식도 다 보고 위도 다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식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10년 정도는 아주 반점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깨끗해서 외래서 묻었다래요. 네네.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과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의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곤란하신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 듣다 말았죠. 네, 네. 네,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에는 이제 크게 식도 증상과 이제 식도 외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전형적인 식도 증상으로는 흉부 자결감과 역류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요. 네. 이 흉부 자결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이제 가슴 뼈 뒤쪽에 타는 듯한 증상으로 대개 식후 2시간 이내 나타나거나 누운 자세에서 발생을 하고요. 특히 이제 과식을 한다거나 매운 음식이나 신음식,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 초콜릿이나 술 등을 먹으면 심해집니다. 이 흉부 자결감은 역류된 위 내용물이 손상된 식도 점막에 접촉하면서 통증을 자극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류 증상은 그 식도 하부 보면 이제 괄약근이 있는데요. 그 식도 하부 괄약근이 압력이 저하되면서 이완 현상에 의해서 역류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고, 그렇죠. 역류라는 것은 음식물이 좀 올라오는 그렇죠. 예, 음식물이나 이제 위산이 역류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식도 증상은 이제 강도가 식도 점막 손상하고 꼭 일치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심한데 증상이 경미하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경미한데 내시경적으로는 경미한데 증상이 또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도 점막의 감수성도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연령이신 분이거나 여성이신 분, 스트레스 등이 조금 더 그 식도 점막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원 환자들의 빈도는 어떻습니까? 뭐 연령대라든가 나이대라든가. 연령대는 아주 젊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10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청소년기 이후긴 한데 이제 고등학교 이후 대학교 때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있습니다. 20대부터 고령 한 70대, 80대까지도. 이게 뭐 그러면 원인이 스트레스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스트레스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식도 괄약근이 좀 이제 압력이 저하돼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위 내용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연령이 드시면 그게 약해질 수 있으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좀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성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식을 한다거나 특히 이제 저녁 식사에 회식을 하시면서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경우 있는데 이제 그런 요인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때문에 이제 두루두루 연령층에 거쳐서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0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50대 여성인데 자주 체하신다고요. 왜 그런지. 그래. 체하는 것도 뭐 스트레스성인가요? 체하는 증상이 이제 그게 소화불량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증상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어떤 증상이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시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동반 증상, 예를 들면 이제 식도염에 관련된 거면 식도염에 관련된 역류 증상이나 이런 게 있는지 추가적으로 묻고, 그다음에 그 뭐 속이 쓰리다, 위염 증상이 있는지 또 묻고, 장 쪽 증상을 해서 변비나 아니면 뭐 설사 같은 걸 좀 더 추가적으로 물은 다음에 이 체한 증상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이상 좀 오래됐다 약물 치료를 함에도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제 다시 상담을 받고 뭐 내시경 검사라든가
초음파 내지 이제 CT 검사 등을 이제 권유를 한번 드립니다. 네. 그럼 이 자주 체하는 경우 역류성 질환 같은 게 있을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류성 식도염 자체로 이게 체하는 거는 아닌데 네. 보통 이제 체하면서 역류성 식도 증세 같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위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화 기능 이제 위 기능 문제랑 네. 뭐 식도염 같은 게 또 관련 같이 있다든가 이제 이러실 수가 있어서 일단 그 체하는 증상이 좀 오래됐다 그러면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좀 사실 자주 체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그 이제 우리가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네. 이제 보통 체한계 소화불량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이제 그 소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장관 약제라든가 보통 이제 위염 같은 경우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산을 중화시키는 약제를 같이 쓰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다행인데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내시경 검사라든가 뭐 초음파 검사 같은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럼 위식도 역류 질환 오늘 네, 원인하고 뭐 진단 알아봤는데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치료는 그 크게 생활 습관의 조절과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생활 습관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봐서 생활 습관 조절을 많이 중시했는데 물론 현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물 치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주된 치료로 하고 생활 습관 조절을 같이 병행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뭐 과식 같은 건 좀 줄여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또 뭐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보통 이제 매운 음식이라든가 이제 짠 음식, 신 음식 등이 이제 식도염을 이제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신 음식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이라든가 초콜릿, 그다음에 지방이 많은 음식, 술도 이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좀 줄이거나 삼가시는 게 일단 먼저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게 안 좋으세요. 그래서 3시간 이내에 눕지 말고 역시 흡연도 삼가고 그다음에 체중을 줄이는 것이 식도염 발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상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